제1화 꽁으로 벼슬 한자리 하다. 홍주에 사는 이직류는 나이 50이 넘도록 벼슬을 하지 못하자 나중에 살림을 다 팔아서라도 기어이 벼슬을 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서울에 있는 심정승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온갖 뇌물을 갖다 바쳤다. 그는 어느 날도 상꽁 2마리를 싸가지고 가서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글쎄 그게 그리 쉽게 되나. 좀 더 기다려보게. 벼슬만 할 수 있다면 재물을 모두 바쳐도 좋습니다. 자네의 재물이 얼마나 될까? 아무리 못 되어도 만냥쯤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말대로 하기가 그리 쉬울까? 약속을 어기면 꽁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꽁의 아들이 된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대감께서 약속을 어기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나도 꽁의 아들이 되기로 하지. 이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서 벼슬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2달이 넘도록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어 나중엔 화가 나서 이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나 돌려주십시오. 부모라니? 그 꽁 말씀입니다. 대감의 부모도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대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불이 나게 벼슬 한 자리를 마련하여 죽고는 애끼 이 사람 무슨 성미가 그리도 급한가? 제2화 녹이 슬어서 나이 40이 넘도록 김생원은 슬아에 자녀가 없어 쓸쓸하게 지내던 터에 그 아내가 근처에 절로 치성을 들이러 다닌 지 1년 만에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린 나이 머리털이 붉은지라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생원은 이웃마을에 사는 의원을 불러다 보이기에 이르렀다. 의원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이는 김생원 내 혈통에 없는 일인지라 잠옷 그 아내의 행실에 의심이 아니 가는 바도 아니었으나 섣불리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하여 생각하던 끝에 내외간의 잠자리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생원 어르신께서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안방에 들어가시는가요? 웬걸 다 늙은 나이에 자주 들어가겠어. 그럼 한 달에 한 번. 김생원 또 고개를 가로저었다. 반년에 한 번 정도입니까? 글쎄 그 정도는 있겠지요. 그러자 의원은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군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도록 쓰지 않으니까 녹이스럽군요. 제3화 제 닭 잡아먹고 어느 외파리가 포목점에 들어왔다. 옷감들을 구경한 뒤 마음에 드는 것 몇 가지를 집어들고 주인에게 말했다. 어떨까요? 백냥에 해주시지. 지금 돈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집에다가 잠깐 편지를 써야겠소. 보시다시피 외팔이라서 여간 불편해야지. 소 드리지요. 말씀하시오. 미안하지만 김서방을 통해서 백냥만 보내주오라고 써주시오. 김서방은 이 사람인데 우리 집 머슴이요. 하며 외파리는 곁에 따라 들어온 등신스럽게 생긴 사나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주인이 편지를 써주자 김서방은 나갔다가 1시간가량 있다 가게에 들어왔다. 외파리는
그 백냥을 꺼내어 값을 치르고 주인의 배웅을 급진히 받으면서 돌아갔다. 그날 밤 홍옥점 주인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물어왔다. 낮엔 못에 쓰시려고 100냥이나 가져갔습니까? 제 사와 말하는 당나 어떤 얼간이가 하루는 볼 일이 있어 당나귀를 끌고 읍내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두 사기꾼들이 이를 보고 저 녀석의 당나귀를 훔쳐보자. 어떻게 훔친다? 나만 따라와. 내 솜씨를 보여줄 테니. 그 사기꾼은 당나귀 옆으로 가더니 고삐를 늦추어 당나귀를 풀어낸 다음 다른 사기꾼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이번에 자기 목에다 고삐를 걸고 얼간이 뒤를 따라가다 친구가 당나귀를 몰고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자 우뚝 멈춰 서 있었다. 얼간이는 고삐를 힘껏 잡아당겼으나 나귀가 꼼짝도 하지 않는지라 돌아다 보니 당나귀는 보이지 않고 웬 놈의 목이 묶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묻기를 그대는 누군가? 임자의 당나귀가 아닌가. 내 당나귀라고. 그러함세. 내 신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나. 나는 워낙 술을 좋아하여 매일같이 술에 취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날이 없거든. 하루는 어머니가 이를 꾸짖어 말하는지라 술김에 몽둥이로 어머니를 후려 갈겠지 않겠나. 그런 죄를 지었은즉 하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나. 그래서 나귀가 되어 버리고 말았지. 오늘까지 당나귀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 이제 오면서 하늘에게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더니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 것일세. 이 말을 들은 얼간이는 그 사나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고삐를 풀어주면서 여보게 제발 여태까지 자네를 타고 다닌 일들은 원망 말아주게. 그날 저녁 얼간이가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당나귀 없이 온 것을 이상히 여겨 여보 웬일이오 당나귀는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묻자 얼간이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부터 얼간이는 당나귀 없는 핑계로 집안에 들여박혀 빈둥빈둥 놀고만 있어 마누라 속이 타서 대체 임자는 언제까지 빈둥빈둥 놀고 있을 작정이요? 어서 장애가 당나귀를 사가지고 부지런히 일할 생각 좀 해봐요. 얼간이는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장에 나가 당나귀 저자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랬더니 글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당나귀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얼간이는 당나귀 옆으로 다가서서 귀에다 입을 가까이 대고 이 망나니 같은 녀석 아마 또 술을 처먹고 어밀 때린 모양이구나. 이젠 절대로 널 안 산다 안 사. 제 오하 너무 이것뿐. 어떤 신랑이 장가드는 날 신랑 상위에 놓인 탐스럽게 익은 감을 좋아하는지라 모두 다 먹었으나 아직도 배가 차지 않았다. 그래 색시와 단둘이 첫날 밤을 치를 때 색시에게 오늘 점심상에 놓였던 그 탐스러운 감은 어디서 딴 거야?
뒤뜰 감나무에서 딴 것이지요. 신랑은 색시가 잠들기를 기다려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 감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그때 장인이 사위 주려고 감을 따두기 위해 올간이 달린 긴 장대를 가지고 감나무 밑으로 다가갔다. 사위는 벌거벗은 채로 나무에 꼭 붙으니 눈이 어두운 장인이 알지 못하고 장대를 휘둘러 감을 따기 시작하는데 잘못하여 올가니가 사위의 불화를 끌어당기게 되었다. 신랑은 깜짝 놀라 크게 오줌 섞인 똥을 엉겁결에 내깔렸다. 그 똥물이 장인의 손에 흘러떨어지자 장인은 연시가 터져 흘러내리는 줄만 알고 이런 아까울 때가 있나. 하고 중얼거리며 입으로 똥물을 핥아먹다가 아이쿠, 이 감은 너무 익어서 맛이 변하였구나. 제6화 이방의 소실. 충주 목사가 이방의 소실이 절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뺏으려고 내가 무슨 말이든지 3번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면 네 소실을 내게 줘야 한다. 하면서 너희 집 사랑 앞에 서 있는 배나무 가지마다 참새가 앉으면 모두 몇 마리나 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룻밤에 보름달이 몇 리나 가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앉겠느냐? 서겠느냐? 그것은 더욱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이방이 목사의 묻는 말에 대답을 못했으니 소실을 빼앗길 수밖에. 목사가 보니 과연 절색이었다. 자,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니 여자도 제가 올라가는 거야 바쁠 것이 없습니다. 대관절 쇳내의 지아비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래 오냐? 너도 한번 대답해 보겠느냐? 너희 집 배나무의 가지마다 새가 앉으면 모두 몇 마리나 되겠느냐? 2391마리가 되겠습니다. 어찌 그렇게 자세히 아느냐? 지난해의 가지마다 배가 열렸는데 모두 따서 세어보니 꼭 2391개입니다. 새가 앉더라도 그 이상은 더 못 앉을 겁니다. 그러면 보름달이 하룻밤에 몇 리나 가겠느냐? 90리를 갑니다. 달이 겨우 90리밖에 못 간단 말이냐? 금년 정월 보름날 친정 모친의 보고를 받고 달뜰 때 출발하여 친정에 도착하니 달이 뚝 떨어집대다. 쇳내와 달이 하룻밤에 동행을 했는데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응, 그럼 너 지금 내가 서겠느냐? 앉겠느냐? 여자는 벌떡 일어서면서 그럼 나리께선 지금 쇳내가 웃겠습니까? 아까 울겠습니까? 포졸의 아내. 어떤 포졸의 아내가 남편이 술라나간 틈을 타서 쇳서방을 끌어들여 재미 보는 도중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이에 당황한 쇳서방은 도망치려 하였으나 도망칠 길도 없어 부들부들 떨기만 한데 그래도 앙큼스런 여편네는 쇳서방에게 뜰 근처에 서 있으라 이르고 대담하게 나가 그 남편을
맞이하였다. 어찌 이리 늦으셨소? 그렇지 않아도 상전마마의 친척 되시는 분이 인경칠 무렵에 오셔서 임자를 기다리고 있다오. 무슨 일로? 이 상전마마께서 임자들어 그 양반을 본때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했답니다. 하고 안뜰을 향하여 서방님은 속히 나오십시오. 하고 소리치니 포졸은 손으로 뒤통수를 치며 제기랄 남은 한 잠도 못 자서 이제 눈 좀 붙이려고 왔더니 별일이 다 생기네. 포졸은 셋서방 앞에 나아가 절하고 보이니 셋서방이 가끈을 다시 매며 꾸짖는다. 내가 어찌 이렇게 더디 왔느냐? 포졸이 가로되 나돌아다니는 포졸이 어찌 서방님을 기다릴 수 있소리까. 가히 허물 마옵시고 어서 가십사이다. 제 8화 신바람 나는 데야. 어떤 처녀가 얼굴을 고우나 그 품행이 단정치 못하였다. 나이가 들어 그 부모가 마땅한 혼처를 정하여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이웃집 김서방이 은근히 이 처녀에게 이상한 생각을 품고 이제 시집갈 날도 멀지 않았도다. 시집가서 치를 일을 먼저 익혀두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으리로다. 많이 처녀는 두려워하며 그럼 김서방이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야 쉬운 일이지. 그럼 오늘 저녁 슬며시 뒷동산으로 나오면 가르쳐주지. 처녀는 그날 저녁부터 김서방에게 남녀관계 일을 모조리 터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어느덧 성례날이 다가왔다. 첫날 밤 동방화촉에 처녀는 새 신랑과 더불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녀는 온갖 기술을 발휘하였다. 신랑은 남자를 겪은 것을 알고 행실이 부정한 계집을 어찌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랴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 색시 어머니가 딸에게 어느 놈과 간통했었느냐? 뒷집 김서방이 익혀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이 못난 년아, 신랑이 김서방이 아닌 바야 어찌 내가 그 전에 익힌 기술을 발휘했단 말이냐? 한창 신바람이 나는데 누가 그걸 김서방인지 새 신랑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제 9화 소경의 정괴. 어떤 선비가 30에 비로소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인물이 잘나고 총명하던지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좀 잘 치는 소경이 집에 들렀기에 선비는 아들의 장래 운명을 물었더니 15대면 귀하게 될 격이나 장가를 든 후에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자 선비는 크게 놀라 어찌하면 행액을 면할 수 있으리까? 제발 그 법을 알려주시오. 하고 간청하자 소경은 총기를 두설하기는 곤란하오만 그대의 정성이 갸륵하고 아이 또한 가히 아까우니 내 한 가지 묘책을 알려주겠소. 즉 이 아이는 성례를 한 후 사흘 동안 절대로 처가 집에서 자서는 안 되며 또한 처가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며 또 왔다 갔다 하기만 하여도 화가 미치니라. 내 이제 작은 그림 한 폭을 줄 터이니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단단히 간직했다가
만약 위급할 때를 다가거든 내어보면 화를 면할 수 있으리라. 하였다. 이에 선비는 그 말을 명심하고 임종 때도 단단히 유언을 하고 죽었다. 그 후 아들은 15세 어느 재상의 딸과 혼인을 하였는데 대날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또 색시의 집에서 자지도 않았다. 처갓집에서 노하여 맞이 않던 중 열흘쯤 지낸 어느 날 밤에 색시가 배에 비수를 맞고 죽은지라 온 집안의 의견이 모두 신랑이 혼인한 날부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으니 이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수상하니 광가에 고수하여 한번 엄하게 다루면 단서를 얻으리라. 아니 장인은 정장하며 한편 추판에게 일러서 엄정히 밝히라고 명하였거늘 그는 곧 신랑을 잡아다가 신부가 칼을 맞고 죽은 것은 아무래도 그대의 짓이 틀림없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바른대로 말하겠다. 처가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자지도 않는 것은 선친의 유언을 좇은 것뿐이고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부의 죽음 또한 내게는 실로 뜻밖의 참사요. 그러자 추판은 신랑이 바른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에 형틀을 갖추어 엄하게 다루려고 하자 다급한 신랑은 아버지가 물려준 주머니에서 소경 점장이가 주고 간 그림을 꺼내어 추판에게 주며 이것 한번 보시고 판결을 내려주소서. 박원을 추판이 바라보니 누런 종이에게 3마리를 그린 것이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릎을 탁 치며 경리들에게 너희들은 색시 집에 가서 그 집의 친척은 물론 문객과 종들 가운데 만약 황삼술이란 자가 있으면 곧 잡아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경리들이 곧 색신의 집으로 달려가서 알아보니 과연 그 집 종놈 가운데 황삼술이란 자가 있는지라 경리들은 곧 잡아 데리고 왔다. 추판은 곧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죄는 내가 마땅히 알 것이니 숨김없이 모두 말하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일찍이 그 색시와 더불어 정을 통한 일이 있어서 약속하기를 혼례를 치른 후로 신랑을 죽이고 몰래 도망쳐서 백년해로를 누리기로 하였으나 의외로 신랑이 초래만 지낸 후로 한 번도 처가에서 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물까지도 입에 대지 않아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색시 또한 지나간 일을 깨끗이 잊고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하므로 소인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죽였습니다. 학원을 추판이 노하여 곧 그 자를 잡아가두고 신랑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황제의 개 3마리 그린 것은 황지는 황시성 이름이요 술자는 개를 일컬음이니 이로써 추판은 금세 황삼술인 줄을 알았던 것이다. 제10화 호라비 장가들기. 옛날 어느 시골에 수절하면서 살아가는 과부가 있었다. 혼자의 힘으로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지어 넉넉히 잘 사니 이웃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또한 같은 마을에 상처한 지 여러 해 되는 가난한 호라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였으나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속만 썩고 있었다.
하루는 친구 되는 사람이 묘책을 일러주었다. 이튿날 호라비는 친구가 일러둔 대로 새벽에 과부집에 가서 집안을 살피다가 과부가 바깥 부엌에 나가 쇠죽을 끓이고 있는 틈을 타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랫목에 과부의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나리 새기만 기다렸다. 이윽고 아침이 되자 각본대로 친구가 찾아와 과부를 찾으니 과부가 부엌에서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 오늘 우리 밭을 갈 일이 있어 소 좀 빌리려 왔소이다. 그러자 과부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안방에서 호라비가 영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우리 집도 오늘 밭 갈 일이 있으니 딴 집이나 가보게나 하고 말하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임자가 어떻게 이 집에 와 있나? 아, 내가 내 집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오다니? 무슨 말인가? 이 집엔 저 아주머니 혼자 사는 걸 온 마을이 다 아는 터의 우리 집이라니 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 사람 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 내 집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남의 여자 안방에서 내가 누워 있겠나? 그러자 친구는 회개한 일도 다 있다는 듯이 뒤통수를 치며 나가거늘 여인은 다만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입만 벌린 채 서 있었겠다. 그는 각본대로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무리들을 서너 명 모아가지고 과부집에 다시 와서는 자, 임자들 똑똑히 보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하고 말하니 다시 호라비가 영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면서 꾸짖는다. 웬 놈들이게 주인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리 몰려와서 떠드느냐? 정말 그렇구나.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군. 하고 몰려온 사람은 저마다 한마디씩 짓거리면서 돌아갔다. 과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장승처럼 서 있자 이에 호라비가 부엌으로 나아가 과부의 손을 잡고 자,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연분으로 알고 나와 함께 인연을 맺읍시다. 하니 과부는 변명할 길이 없어 이에 눈물을 흘리고 길이 탄식하더니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한다.